안녕하세요. 고구마 밭에 좀 와보았는데요. 이게 5월 초에 정식한 고구마이거든요. 고구마를 5월 초에 정식했을 때는 2주에서 3주까지는 이게 살까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고구마 순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고구마 잎과 줄기는 여러 용도로 이런 식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김치를 담궈 드시기도 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잎보다는 이 줄기를 수확해가지고 먹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가 이 잎과 줄기가 아니라 고구마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어느 정도 맛있게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잎과 줄기가 무성한 상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고구마의 상태는 좀 좋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맛도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경작하는 수확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잎을 조금 제거해 준다던가 아니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잎을 들어 가지고 올려주는 겁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이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지는 못했는데, 심지어는 이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 가지고 이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잎과 줄기에 가는 영양분을 이제 뿌리로 고구마로 좀 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풀이 있다고 한다면 풀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잎을 뭐 쳐버리는 방법도 있고, 대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로 이제 잎을 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보는데요. 저희가 직접 텃밭 가꾸기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고, 이렇게 고구마 잎과 줄기를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잎과 줄기로 가는 영양분을 이제 고구마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나마 이제 텃밭에서 어떤 비료나 어떤 화학 성분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구마 꽃이 이제 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 고구마 꽃이 피는 시기가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고구마 꽃을 매년 보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꽃도 또 펴 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보통 짓는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워낙 잎이 무성하게 좀 자라가지고 이제 화학 비료를 좀 쓸 계획인데, 아마도 이제 추비용으로 목거름용으로 이제 유일하게 고구마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제 황산가리일 거예요. 염화가리도 쓸 수가 있지만 보통 황산가리를 많이 써주십니다. 지금 황산가리가 45% 이게 수용성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2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투에 어느 정도 정보가 어느 정도 다 있으니까 이 봉투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가지, 고추, 그리고 딸기,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밑거름용과 그리고 웃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거름은 말 그대로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만들 때 희비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웃거름은 추비로서 지금 저처럼 작물을 키워가는 중간에 줄 수 있는 희비량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황산가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웃거름과 밑거름을 쓰는 것이 마늘과 양파일 것이에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솔직히 주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이 웃거름용으로 황산가리를 마늘과 양파에 뿌려줄 계획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구마에 지금 뿌려줄 것이잖아요.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밑거름으로 이 정도의 시비량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웃거름은 써있지 않아요, 솔직히요. 그만큼 이제 웃거름보다는 밑거름이 더 좋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황산가리를 웃거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웃거름은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퍼가지고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잎에 닿지 않게 이 고랑에다가 이제 뿌려줄 계획입니다. 이 잎과 줄기를 다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뿌려줄 계획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잎과 줄기만 올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잎과 줄기로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황산가리를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잎과 줄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모두 동일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더라도 잎이 너무나 무성하게 지금 자라있죠. 말 그대로 밭을 좀 잘 못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퇴비나 비료를 이제 초반에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밭을 만들 때 전용 비료라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비료나 퇴비 없이 그냥 정식해 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밭이 작년에 어느 정도 퇴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고구마 정식할 때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았지만, 작년에 심었던 작물들 영양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밭에 이제 영양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잎과 줄기가 많이 지금 풍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황산가리 이제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황산가리 뜯어가지고 뿌려주는 작업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산가리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가지에 황산가리를 좀 담았고요. 입상 상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여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도 되고, 연면 시비 할 때에는 이제 1000배 정도 이렇게 묽게 희석해가지고 뿌려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면 시비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고랑에다가 좀 뿌려주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오늘날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박 고랑에다 뿌려주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랑에다가 살짝살짝 뿌려줄 계획입니다. 한솔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못 뿌려드리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고랑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고요. 물론 잎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잎을 모두 다 걷어 올린 상태예요. 지금 옆으로 보시게 되면 다 걷어 올렸죠. 걷어 올리고 잎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고랑에다 뿌려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구마 웃거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렸고요. 지금 가리 성분 같은 경우에는 황산가리 말고도 염화가리, 지수가리 여러 가지 가리 성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고구마 웃거름용으로는 황산가리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구입해 가지고 왔는데, 그 사무 보시는 분께서 잘못 가리 성분을 잘못 주셔가지고 저는 황산가리를 요청했는데 염화가리를 주셔가지고 다시 바꿔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 가지 가리 성분이 있지만 고구마 웃거름용으로는 이 황산가리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웃거름 하면 이제 NK 비료가 우선적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그냥 복합 비료를 이용해 가지고도 많이 이제 웃거름을 이제 이용하시는데, 고구마만큼은 이제 그런 기존에 밭에 주는 웃거름용 NK 비료라든지 복합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고구마의 성장을 좀 더 더디게 하다는, 잎과 줄기 성장을 좀 더 더디게 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웃거름이지, 이 성장을 다른 부분의 성장을 더, 잎과 줄기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황산가리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구마 웃거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화학 비료 없이 저같이 이렇게 고구마 잎과 줄기를 이제 들어 올리는 작업만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고구마 영양분이 잎과 줄기로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이제 잎과 줄기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염화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마의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맛도 더 좋게 하고 그리고 주상성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그런 비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황산가리를 좀 써가지고 웃거름을 시행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